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각기동대는 1995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극장판으로 원작은 시로 마사무네의 코믹스판 공각기동대이다. 공각기동대를 읽은 오시이 마모루는 이 원작이 지닌 미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줄 것이다 라고 직감하고 제작에 들어간다. 1995년에 개봉한 극장판 공각기동대는 비디오와 DVD 등으로 100만 본 이상의 판매를 올리고 빌보드, 비디오 차트 등에서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한다. 공각기동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헐리우드 영화 제5원소, 매트릭스 같은 유명한 SF 영화들이 바로 이 공각기동대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이라는 것이다. 이 두 영화를 보면 공각기동대와 비슷한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미래의 로봇과 인간에 관련된 작품들도 공각기동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하지만 이 공각기동대도 모티브를 받은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1982년작 영화 블레이드 러너이다. 순서를 보자면 블레이드 러너, 공각기동대, 제5원소, 매트릭스이다. 정보조사, 고스트 해킹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이런 범죄들을 막기 위해 범죄의 실체를 찾아내고 이것을 해결하는 특수한 독립부대이다. 대부분의 멤버가 몸을 기계화한 사이보그인데 공각기동대란 공황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육체의 여러가지 부분을 기계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위체 기술이라 하는데 이 위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사이보그로 분리되고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신체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나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한다. 전뇌는 뇌 속에 의식해 수신 단말기로 이용하며 상당한 정보와 접속도 가능한 네트워크의 기능도 하는 기술이다. 열 광학 미체는 열과 소리도 없이 모습을 가려주는 닌자 병기이다. 마치 먼 곳을 보는 것처럼 주위의 풍경과 동화되어 적외선에도 감지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주로 쿠사나기 모토코가 사용하지만 공황 국가 전 대원이 사용 가능하며 공황 국가의 AI 로봇인 타치코마도 이 기능을 사용한다. 고스트는 인간의 뇌 속에 존재하는 촉감, 의식, 영혼, 인격을 조정한다. 이 고스트의 존재 유무로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구분짓지만 공각기동대에서는 사이보그화된 인간과 로봇의 모호한 경계에 대하여 철학적인 물음을 남기는 작품이므로 보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쿠사나기 모토코는 공각기동대 주인공으로 공황 국가 내에서 대장적 존재이다. 뇌와 척추의 일부를 버리고 육체를 완전히 의체화한 사이보그이다. 공황 국가에서는 이름보다는 소령으로 불리우는데 공황 국가에 들어오기 전
군인일 때 계급이 소령이었기 때문이다. 뛰어난 전투 능력과 임무 수행 능력을 보여주며 특히 전내전에서는 탑 클래스이다. 바토는 쿠사나기 모토코의 단짝 파트너로 모토코 정도는 아니지만 육체의 대부분을 의체한 사이보그이다. 바토는 극장판 2기 이노센스에선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모토코 다음으로 비중 있는 인물이다. 근육질의 몸을 하고 있는 만큼 파워풀한 격투 장면을 주로 보여주지만 사실 바토도 전내전의 전문가이다. 눈을 기괴한 의아는 바토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타치코마의 일상편을 보면 잘 때는 이 의안을 뺀다고 한다. バトーさんって寝る前に目玉外すんだ。 아라마키 다이스케는 공황 국가의 과장이다. 명석한 추리력과 판단력으로 공황 국가를 지휘하는 부하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믿음직한 존재이다. 토구사는 다른 멤버들과는 다르게 전내 의외에는 몸의 대부분을 의체화하지 않은 특별한 캐릭터이다. 현대식 무기들이 판을 치는 공각기동대에서 리볼버식 권총을 애용하는 리볼버 성애자이다. 마치 오버워치의 맥크리를 보는 느낌이다. 이시카와는 공황 국가에서 정보 수집을 맡고 있으며 빠른 정보 수집이 특기이다. 가끔씩 특별한 백업을 담당하기도 한다. 사이토는 공황 국가의 저격수로 많은 작전에 참가한다. 파즈는 말이 없고 쿨한 애연가이다. 주로 잠복과 미행을 담당한다. 오마는 주로 파즈와 같이 행동하며 여러 포지션을 맡고 있다. 타치코마는 공황 국가에 9기 배치되어 있는 고성능 AI 로봇이다. 제어가는 조종자가 없이도 스스로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과 가까운 로봇이다. TV판에서는 엔딩 후 타치코마 특별편을 맡고 있다. 공각기동대는 많은 시리즈가 있는데 89년 코믹스판 공각기동대를 시작으로 95년 극자판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 2002년에는 스탠드 얼론 컴플렉스라는 부제를 달고 총 26화의 TV판 애니메이션을 선보였다. 2004년에는 두 번째 극장판 이노센스와 두 번째 TV판 세컨드 GIG를, 2006년에는 TV 시리즈와 백을 같이 하는 SAC 솔리드 스테이트 소사이어티를, 2008년에는 95년작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 리뉴얼 작품이 나왔다. 최근에는 그림체를 개량해 나온 어라이즈 4편을 발표했다. 공각기동대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무너진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지만 스토리는 극장판과 TV는 별개의 내용으로 봐야 하는데 95년에 발표한 극장판 고스트 인 더 쉘은 주인공 쿠사나기 모토코가 인형사란 인물을 만나는 내용을 다루었고 2002년작 TV판 스탠드 얼론 컴플렉스는 만약에 쿠사나기 모토코가 인형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궁금증을 시작으로 제작된 스토리로 쿠사나기와 공황 국가 멤버들이 펼치는 활약을 다루었다. 2004년작 두 번째 극장판 이노센스는 첫 번째 극장판의 내용을 이어가며 쿠사나기 모코토의 파트너 바트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2004년작 TV판 2기 GIG는 TV판 스탠드 얼론 컴플렉스의 내용을 이어가고 2006년작 SAC 솔리드 스테이트 소사이어티 역시 TV판의 내용과 이어진다. 그리고 그 후에 출시한 어라이즈는 쿠사나기가 인형사를 만나기 이전 시점이고 쿠사나기가 육체를 읽는 방식이 SAC와 다르기 때문에 역시 다른 세계관으로 볼 수 있다. 즉, 극장판과 TV판 그리고 어라이즈는 각각 다른 스토리를 이어가는 평행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영화 공각기동대에 캐스팅된 배우를 보면 쿠사나기 모토코의 역할을 스칼렛 요한슨이 맡았다. 공각기동대가 헐리우드에서 제작된다고 하였을 때 제일 우려했던 점이 동양인의 외형을 한 쿠사나기 모토코를 서양 배우가 맡을 경우에 생기는 이질감이다. 헐리우드에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야 된다면 스칼렛 요한슨의 캐스팅은 괜찮은 선택 같다.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블랙 위도우라는 여전사를 훌륭하게 소화하기도 했고 일단 이쁘다.
하지만 블랙 위도우란 캐릭터의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와 겹쳐 보이는 것은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영화 공각기동대에선 메이저란 이름을 사용했는데 쿠사나기 모토코가 일본인 이름이기 때문에 모토코의 별명인 소령을 사용하여 메이저를 쓰기로 한 것 같다. 바토는 요한 필릭 엑스백이 맡았는데 꽤 괜찮은 싱크로율을 보인다. 특히 바토의 트레이드 마크인 유안을 잘 살렸다. 아라마키 다이스케의 역할은 기타노 다케시가 맡았는데 일본 배우를 캐스팅한 것 치곤 싱크로율은 별로라 말하고 싶다. 단호한 성격에도 온화해 보이는 것이 아라마키의 이미지인데 기타노 다케시의 아라마키는 마치 악역처럼 보인다. 영화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예고편의 주요 장면들을 보면 95년도에 발표한 공각기동대 극장판 고스트 인 더 쉘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등장인물을 보면 쿠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쿠제라는 인물은 공각기동대 TV판 2기 세컨드 GIG에 나오는 인물이다. 그런데 예고편에 등장하는 쿠제로 의심되는 인물은 TV판의 쿠제와는 다른 모습이고 오히려 극장판 고스트 인 더 쉘에 나오는 인형사의 모습과 닮았다. 그리고 대사를 보면 TV판 1기에 나오는 웃는 남자를 연상되게도 한다. 한마디로 쿠제라는 인물에 극장판 TV판에 나오는 인물들을 모두 섞어놓은 것 같다. 이것을 보면 공각기동대의 판권을 산 헐리우드가 제작이 지연되자 모든 스토리를 합쳐놓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신빙성이 있다. 어떻게 스토리를 구성했는지는 공각기동대 영화를 봐야 알 수 있겠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헐리우드 영화로 제작되어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이번 영화 공각기동대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흥행을 하길 기원한다. Created me, but they cannot control me.